최근 구리시가 보낸 공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교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때문인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에이즈의 주요 원인이 동성애인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의 기독교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의의 보고서를 보면 전년 대비 약 20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이 두 국가 체제를 조건으로 이스라엘의 서한지구 합병을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이스라엘이 서한지구 합병 계획을 취소하면 평화 협상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대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내 코로나19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만에 다시 6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신규 확진자 61명 중 47명이 해외 유입 사례로 집계됐는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1명, 누적 확진자는 모두 13,61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61명 가운데 국내 발생이 14명, 해외 유입 사례는 47명입니다. 하루 동안 사망자는 2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는 291명이 됐습니다. 네, 해외 유입 사례가 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해외 유입 사례가 재확산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61명의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는 47명으로 지역 발생 14명의 3.4배에 달하는데요. 이는 지난 3월 25일 발생한 51명 이후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 가운데 20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진됐고 나머지 27명은 경기 18명, 대구, 강원 각 2명, 서울, 인천, 울산, 충북, 경남 각 1명이 발생했는데요.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지난달 26일 이후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세계 각국이 봉쇄 조치를 풀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다시 늘어나면서 해외 유입 사례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해외 유입 감염자는 검역 또는 자가격리 중 걸러지는 만큼 지역 전파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국내 방역 의료 체계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역 발생 확진자 수가 이제 20에서 40명대 정도였는데 이번 주는 10명대에 머물고 있어서 이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 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른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표한 이 교회만을 대상으로 한 방역 지침을 두고 이제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배포를 해서 논란이 됐다라는 소식 짚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구리시가 구리시 기독교연합회에 보낸 공문이 또 무리를 빚었다고요. 네, 경기도 구리시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교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공문을 발송해 무리를 빚었습니다. 지난 8일 안승남 구리시장은 구리시 기독교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구리 지역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감사하고 향후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그런데 지난 13일 구리시청이 돌연 구리시 기독교연합회 등의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사항 국민의 안전신고제 시행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곳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관리자는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공문 제목에선 종교시설이라고 했지만 수칙을 보면 정규 예배 외 모든 모임 금지, 예배 시 찬송가 자제, 통성기도 금지 등 교회 방역수칙만이 담겨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교회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감시해 신고하라는 거라며 지역 목회자들의 반발이 커졌는데요. 결국 구리시 기독교연합회 임원 10여 명이 구리시청에 항의 방문했습니다. 구리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인 송영만 목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실질적으로 그 안에 박스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은 결국은
교회 대상이라고 하는 문구로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리시 기독교연합회 임원 10여 명이 구리시장님을 방문하였고 또 방문하여서 정정보도 내기로 서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원만하게 또 앞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함께 협의 체제로 가자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구리시가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비단 구리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부의 이 지침이 뭐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교회의 반발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교회 총연합이 종교단체 중 교회만을 지정해 지침을 낸 것은 교회에 대한 탄압으로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특히 구리시, 성남시 등에서 일어난 사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잘못된 결정에 따라 발생한 결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행위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정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14일 한교총 상임회장단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간담회에서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방역지침 완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미 늦었다는 교계의 목소리는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교회 소모임이나 식사 같은 것들은 이제 금지된 상황인데 또 다른 소식을 살펴보면 성소수자들을 위한 축제는 열릴 거라고요. 네, 16일 축제 주최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21회 서울 퀴어문화축제가 두 메인 행사인 한국 퀴어영화제, 그리고 서울 퀴어 퍼레이드를 중심으로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방역당국의 지침에 호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밝혔는데요. 매년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참가하는 축제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에 호응한다고 하더라도 재확산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교회만을 대상으로 한 지침인 만큼 논란은 계속 쭉 이어질 것 같습니다. 최대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동성애가 에이즈 감염의 주요 경로라는 여러 통계 조사가 있지만 많은 동성애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부정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발생한 에이즈 환자 가운데 남성이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지난 7월 3일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국내 에이즈 감염자 수 통계입니다. 2019년 한 해 신고된 환자는 1,222명. 전체 환자 중 남자가 90.9%, 여자는 8.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38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341명, 40대 202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이즈에 새로 걸린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감염 경로 조사 결과입니다. 전체 환자의 81.7%가 성접촉으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동성 간 성접촉이 442명, 전체의 53.8%로 379명으로 46.2%를 차지한 이성 간 성접촉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질본은 2011년에도 제3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서 동성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남성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감염률이 일반 성인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점, 남성 동성애자 같은 감염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보건 사업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현재 에이즈 치료 비용은 국가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동성애가 확산되고 에이즈 비용도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남성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라는 사실을 여러 문헌을 통해서 나왔었는데요. 지금까지는 공식적인 통계가 이성애자들이 좀 많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정말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어찌 보면 공식적인 통계로 동성애자들이 주요 감염 경로라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나온 것 같고요. 에이즈의 주요 감염 원인으로 제시된 동성 성행위.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가운데 다시금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외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이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친 이들에게는 힘을, 또 어려운 이들에게는 구호의 손길을 건네는 음악 나눔이 있습니다. 장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수 스위스로우 멤버 김영우 씨와 제이레비 씨,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협업 음원을 발표했습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 컴패션이 기획해 지난 6월 발표된 곡 너의 계절이 되어줄게는 가난을 겪는 어린이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길 바라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내가 너의 계절
수익금 전액은 코로나19 재난 긴급 지원금으로 기부되며 전 세계 취약계층 어린이 구호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소울프로즈도 찬양 사역자들과 함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음원 함께 걷는 길을 발표했습니다. 곡은 코로나19 위기가정 지원 프로젝트로 제작됐고 제작 과정에서 모인 기부 금액은 폴트 아동복지의 코로나19 위기가정 긴급 지원에 사용됩니다. 소울브로즈 김브라이언 대표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찬양에 대한 재능을 모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서 이것도 하나님의 일에 또 남들 돕는 일에 지금 많이 힘들지만 이 곡을 통해서 좀 분위기 업시키고 우리 영적인 것을 다 업시키면서 우리 목소리로 조금만 힘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나누게 되면 나눔을 참여한다면 가장 하나님 닮은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는 마음으로 찬양 사역자분들이 지금 연합하고 있습니다. 이번 곡에는 손재성 목사, 박요한 목사, 김브라이언 대표, 조찬미, 김하은 등 다양한 CCM 아티스트들이 참여했습니다.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던 김하은 씨는 지금 시기에 찬양 사역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한 끝에 음악적 달란트를 나누기로 했다며 어려운 시기에도 모든 이들이 음악에서 힘과 위로를 얻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함께 걸으면 오늘은 조금 더 나은 날일 거야 라는 그런 가사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 가사처럼 나중에 돌아봤을 때 코로나가 끝날 때쯤이든 아니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때쯤이든 돌아봤을 때 함께 걸었던 그 추억들이 우리가 웃음 지을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될 거라 생각하고 코로나 시기를 어렵지만 잘 함께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전국에서 음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노력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부문화 활성화의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독일의 기독교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가 2019년 개신교 성도 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약 20만 명이 교회를 떠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올해 코로나19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성도 수까지 줄어들어 독일 개신교회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와 독일 카톨릭 주교회의는 각각 2019년 성도수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19년 독일 개신교회의 성도수는 전년 대비 약 20만 700명이 감소했고 카톨릭 성도수는 약 27만 7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신교회와 카톨릭교회를 합쳐 한 해 동안 감소된 성도수가 50만 명에 육박하자 독일의 주요 언론들도 이 보고서를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개신교와 카톨릭의 성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왔지만 이번에 발표된 감소수가 동향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목회자들은 성도수 감소의 이유는 주말 여행 등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종교 생활과는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투명성과 정직성을 통해 교회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청년 세대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교회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Die Institution, die auch manchmal leider so einen verstaubten Eindruck macht. Aber Kirche ist für mich natürlich auch die evangelische Jugend und die ist ganz, ganz bunt und aufregend. 한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교회의 재정적 상황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 재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가계의 수입이 줄어든 만큼 교회세 수입도 10에서 2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지를 등에 업고 서한지구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두 국가 체제를 기본으로 한 중동 평화안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합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두 국가 체제는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승인해 이스라엘과 공존하는 체제를 말하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 시민들은 팔레스타인의 이슬람 교리와 교육을 문제 삼으면서 팔레스타인 국가가 설립된다고 과연 평화가 이뤄질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명영주 통신원입니다.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서한지구 합병이 연기됐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여전히 7월 내 합병 추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서한지구 합병 계획을 취소하면 직접 평화 협의를 할 의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2005년 가자 철군 상황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시민들은 쉽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2005년 팔레스타인과의 평화를 위해 8,500여 명의 이스라엘 시민을 가자 지구에서 철수해 강제 이주시켰지만 돌아온 것은 평화가 아닌 로켓이었습니다. We gave them the right to live by their roles, but it's taken a toll on us. They give out candies to rejoice the death of Jews, and they're teaching to their children hate. 트럼프 중동 평화안에서는 팔레스타인이 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이스라엘 국가 인정, 테러와 선동 및 테러 연금 지급 중단을 내걸었지만 이 조건들을 검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But speaking about a Palestinian statehood, based on everything that we've experienced for years, and every time there's peace talks, then you have intifadas, is that if a political change happens over here, and the radical sides of the Palestinians decide to start fighting against Israel, these are scary things to think about. 2005년 이후 지금까지 10만 개가 넘는 로켓이 가자지구로부터 날아왔으며 100만 명의 이스라엘 시민이 로켓의 사정거리 안에 듭니다. 끊임없는 군사작전과 가자지구 봉쇄로 갇혀있는 가자 주민 200만여 명의 삶도 이전보다 악화됐습니다. 가자지구를 장악한 무장단체 하마스와 서한지구를 관할하고 있는 파타는 주민들의 민생고보다 이스라엘과의 무력 투쟁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아이들의 교육이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קודם כל, מי שקצת מכיר את הקוראן, הספר הקדוש שלהם, הוא יודע שיש מה שנקרא ג'יהאד, זה מלחמת מצווה. וככה מחנכים את הילדים מגיל קטן. אצלנו מחנכים לשלום ולשוויון ולדמוקרטיה, וזה לא מה שקורה בצד השני לצערי. אני מאמין שברגע שהחינוך שם משתנה מכבר מגיל קטן, הדברים ייראו אחרת גם בהנהגה העתידית. The school books have to change. You can't educate your children that Jews have horns and they want to murder Palestinians. You can't educate like that, and then when you come outside, expect the children to act differently. 서한지구의 주권을 적용하기 원하는 이스라엘이지만 그 대가로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인정한다면 더 큰 희생을 불러오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서한지구에서 CTS 뉴스 명영주입니다. 루마니아에서는 8년째 가정을 위한 콘퍼런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콘퍼런스는 집시 공동체를 위한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G&A 소식에서 전해드립니다. 루마니아의 휴양 도시로 잘 알려진 시나이아에서 천국의 가정을 만드는 방법을 주제로 한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부저우 지역에 있는 베델교회가 시작한 콘퍼런스는 올해로 8회를 맞았습니다. 오랫동안 이 지역에 사는 집시들은 가정교육과 주님을 경외하는 삶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We have purpose ourselves to learn and then to teach others because we are aware only through education and through the Word of God people can be changed and transformed. If in our community this change and transformation has taken place, as I was saying before, not the authorities, not people, not us, but God did this change. But we are conscious of the fact that we need God, and through the Word, God brought about this transformation. 집시 문화에서 가족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결혼과 관련해서 전통과 법규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충돌은 특히 미성년자들과 8살이 채 되지 않은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더욱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관련한 집시들의 생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It was these premature marriages that caused a lot of headaches. To the shame of the community, we say this. Because we believers didn't practice this, those in the world married children 8 years, 10 years old, and the girls become mothers at 11, 12 years old.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경 속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자 로마 공동체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If the authorities couldn't change our society, I want to tell you that they tried. Those from child protection tried to change the mentality towards premature marriage and they didn't succeed. What they couldn't do, the gospel and the word of God, and God did. Praise be to his name. 또 남편들은 아내를 향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In our Roma community, if someone didn't beat his wife, he was considered a weak man.
That was the mentality. Now we learn to love them, to honor them, to take care of them. We know that they are more delicate. In this way, God has taught us in many areas of life to know how to act. 베델교회가 주관해 시작한 가정 콘퍼런스는 지난 2012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겪는 여러 고민에서 잠시 벗어나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They are conferences that are beneficial for the community, for the church, and we encourage ministers and pastors throughout the country to do these kinds of meetings because the Lord Jesus, at one point, felt the need to have a special place he could withdraw to in order to receive strength. We ha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it is necessary to bring our wives not only to enjoy ourselves, but to educate them and our families to become strong families, as God asks us to be. There is a biblical rule in the sense that the woman does not lead. The woman must be subject to her husband, and I learned this here. The man should love his wife, and the wife should be subject to him. 이번 8회 콘퍼런스에는 160가정이 함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꿈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G&A 소식이었습니다. 호주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시 봉쇄 조치를 시작했는데요.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호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서며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을 호주 황세준 통신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호주 현지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지난달 봉쇄 조치 완화 발표를 했던 호주는 7월부터 그동안 제한했던 많은 규제들을 풀었었는데요.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했던 인접국 뉴질랜드와의 여행 재개를 논할 정도로 사태가 한층 진전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빅토리아주에서 연일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사실상 2차 유행이 시작됐습니다. 빅토리아주에서 어제 하루만 317명의 일일 최대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4차 봉쇄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다른 주에서는 감염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인구 500만이 밀집한 최대 광역도시 시드니에서도 빅토리아주 확산과 연관된 감염자가 추가로 나타나고 있어 호주 보건당국은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네,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호주 당국도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호주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지난주부터 빅토리아 주정부는 멜버른 광역권에 6주 동안의 3단계 봉쇄 조치를 시작하고 주민들의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확진자가 나온 멜버른 내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외부 출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입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강행하며 강경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각 주정부들은 빅토리아주와의 경계를 전면 폐쇄하고 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주와 연관된 추가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시드니에서도 감염자가 나타난 영업장을 전면 폐쇄하고 확진자 이동 경로를 공개하는 등 방역과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연방총리는 호주 사회가 완전 봉쇄로 가지 않기 위해선 각 주에서의 바이러스 확산 억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이들을 위한 경제 지원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과 봉쇄 조치로 현지 교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현지 교민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봉쇄된 빅토리아주 멜버른 광역권 지역에 거주 중인 교민들은 망연자실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교민들의 경우 카페나 식당, 마켓 등의 요식업 종사자들이 대다수라 비대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7월부터 예정됐던 봉쇄 완화로 경기가 풀릴 것이란 기대가 있었는데 이번 6주간의 봉쇄는 교민들의 경제활동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많은 워킹홀리데이 청년이나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일부 남아있는 청년들도
정부의 경제 지원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빅토리아주와 가장 인접한 뉴사우스웨이주의 시드니 교민사회에서도 한인 밀집 지역에 이번 2차 유행으로 추가 확진자가 나타났다는 괴담까지 돌며 교민사회 안에서의 불안감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교회 상황도 녹록치 않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재확산과 봉쇄 조치가 현지 교회에 미치는 영향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봉쇄된 멜버른 광역권 내 교회의 경우 20명까지 오프라인 예배가 가능했었는데요. 원래 이번 7월 중순부터 100명까지 허용 인원을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2차 확산으로 다시 오프라인 예배가 전면 금지되면서 온라인 예배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빅토리아주를 제외한 다른 주들은 사회적 거리 유지, 헌금 바구니 돌리기나 공공찬양 금지, 예배 참석자 명부 작성 등 몇몇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 건물이 없는 작은 교민교회들은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멜버른의 2차 확산으로 건물주들이 예배 장소 사용을 보류한 경우도 있어 오프라인 예배가 허용돼 있음에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다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사태가 진정돼서 예배가 회복되고 평화를 되찾길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한국교회 모임 금지 예배 간섭 과연 공정합니까? 라는 제목의 카드 뉴스를 공개했습니다. 언론회는 이태원 클럽반 확산 때는 인권을 보호하고 교회에는 제재와 벌금을 운운하는 것이 비례 원칙에 있어 공정하냐며 기독교인에게는 생명과 같은 일에 엄청난 조처를 내리면서 한마디 협의 없이 총리의 말 한마디면 제재되는 과정이 공정한지 지적했습니다. 또 주일 예배 출석 성도 가운데 코로나 감염률은 0.0051%밖에 되지 않고 전체 확진자 가운데 교회 감염자는 1.8%에 불과하다면서 교회는 감염의 온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회는 가장 적극적으로 방역과 지원에 앞장섰지만 돌아온 것은 종교 탄압이었다며 예배 내용을 간섭하는 행위는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과 오찬 자리를 갖고 정부에 교회에 대한 코로나 지침 관련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오찬에는 교회협 이홍정 총무를 비롯해 교회협 회원교단장과 박양우 문체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홍정 총무는 한국교회를 획일화해 방역 대상화해서는 안 된다며 교회가 지역사회 방역 주체로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 통계 분석 결과 등 합리적 명분을 가지고 방역 지침 마련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임성빈 총장의 연임 결정을 철회하고 22대 총장을 다시 초빙하기로 했습니다. 장신대 이사회는 지난 9일 22대 총장을 다시 초빙하기로 하고 총장 인선 소위원회를 구성해 공식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사회는 기회의 공정성을 위해 만장일치로 총장 초빙 공고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신대 신임 총장 응모 자격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속 신학자로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고 정년 70세 이전에 4년 임기를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장신대 이사회는 총장 선출을 두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면서 임 총장이 이사회에 총장 선임 결정 재고를 건의해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게임 등 중독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중독 예방 운동본부가 사무실을 개소하고 상임대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청소년 중독 예방 운동본부 상임대표로 취임한 홍호수 목사는 미래의 한국교회를 생각한다면 청소년들을 위해 반드시 중독 예방이 필요하다며 한국교회를 지키는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 중독의 폐해로부터 우리 청소년들이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고 또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또 학교를 멀리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독의 위험성에 있는 청소년들 또 중독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을 다시 그들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준다면 지난 6월 11일에 설립한 청소년 중독 예방 운동본부는 앞으로 중독 예방에 관한 정책 연구와 대국민 캠페인,
문화 콘텐츠 개발 등 청소년들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MK사역위원회가 2020년 2학기를 맞아 MK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예장통합총회 파송 선교사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생 선발은 MK사역위원회 장학금과 엘림 장학금 등 두 전형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서류 접수는 오는 30일까지이며 예장통합총회 홈페이지에 있는 양식을 작성해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일부 지역이 다시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모든 술집의 영업을 금지하고 실내 포도주 양조장과 영화관, 동물원 등의 영업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뉴멕시코주와 오리건주, 웨스트버지니아주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규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유럽 소식입니다. 영국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 학생들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가해자 대부분은 남학생 사교 클럽인 알파 엡실론 파이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교 클럽은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의 회원 자격을 일시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대통령 선거에서 안제이 두다 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경쟁자인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 후보를 2.5%의 근소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했는데요. 두다 대통령의 재선으로 집권 세력인 법과 정의당의 우파 민족주의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경찰이 아동 성 착취 영상을 공유한 10대 청소년 20명을 적발했습니다. 사건 수사는 한 여성이 아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물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루어졌는데요. 경찰은 청소년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감식하면서 추가 가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시아 소식입니다. 대만 타이베이의 7월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타이베이 기상관측소는 기상 관측 이후 처음으로 기온이 섭씨 38.9도까지 올랐다고 밝혔는데요. 대만 전력공사는 무더위로 전력 수요가 늘고 있지만 문제없다며 하절기 전력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국채가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외국인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에 중국 국채를 매입한 외국인 자금 규모는 741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국채가 주요 금융기관의 채권 인덱스에 편입된 후 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얀마가 야생동물을 상업적으로 사육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야생동물에는 호랑이와 천상갑, 샴 악어 등 멸종위기 20종도 포함되는데요. 동물보호론자들은 상업적 사육 허용은 장기적으로 멸종위기 동물을 악용하는 것을 합법화하고 시장 수요를 부채질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규슈를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최소 72명이 숨졌고 100개가 넘는 하천이 범람해 1,500헥타르가 넘는 토지가 물에 잠겼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번 피해를 특정 비상재해로 지정하고 피해를 본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4조 5천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그동안 CTS가 교회들의 다양한 지역사회 섬김 사역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충남 천안에 전국 최대 규모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중부방송 이슬기 기자입니다. 태양광 사업을 하던 정옥선 권사. 정 권사는 열심히 하던 사업을 접고 교회에서 섬기기 시작한 푸드뱅크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필요한 식품을 기업에서 받아오는 일과 갖은 업무로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힘이 들지만 식품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쁨으로 열정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업을 했었어요. 태양광 사업을 하다가 그거를 이제 접고 하늘샘교회 사단법인 나눔운동본부 산하에 기초 푸드뱅크가 있어요.
우리 이성수 목사님께서 이 좋은 일이 지역사회에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임명을 책임져서 한번 해봐라 해서 제가 하게 됐어요. 천안기초푸드뱅크는 기업체들의 잉여식품을 기부받아 식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는 사업으로 하늘샘 교회가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13년 전 도시락 봉사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배급할 수 있는 인원에 한계가 있어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 식품이 필요한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푸드뱅크 사업으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천안 지역에서 이 식품류가 필요한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초기에 한 12, 13년 전부터 도시락 사업을 전개를 했는데 이제 그분들에게 이 반찬 도시락으로 제공을 해주는 것도 여러 가지 많은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푸드뱅크 사업은 현재 연간 10,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식품을 나눠줄 수 있게 됐고 470개 푸드뱅크 중 전국에서 최고액을 지원한 사업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특별히 지역에 있는 20여 교회가 동참해 대상자들에게 물건을 직접 배달하는 일을 담당하며 교회가 지역사회 섬김과 나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푸드뱅크에서 식자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지원받아서 교회에서 도시락을 직접 반찬을 요리를 해가지고 독거노인들 15가정 정도를 같이 지원해주고 그렇게 좀 많이 교제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찾아오는 것들이 쉽지가 않은데 직접 찾아가서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분들이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이 감사하고 또 기쁨이 항상 넘치는 거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과제 중 하나인 지역사회 섬김과 나눔. 한 사람 한 교회의 섬김이 모여 취약계층의 따뜻한 손길을 내밈으로 전국 최고액 지원을 달성하게 된 천안기초푸드뱅크가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 포항 소망교회가 예장통합총회 지정 한국기독교사적 제38호로 지정됐습니다. 사적 지정 감사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통합 포항 남로회 50년사 편찬위원장 김영걸 목사는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역사적 가치가 소중하게 묻혀있는 곳이라며 역사의 한복판을 거쳐온 이 교회가 살아있는 한국 기독교의 역사임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옛 포항제일교회가 자리했던 지금의 포항소망교회는 경북 지역 최초의 3.1운동 발상지이자 6.25 전쟁 당시 미군의 포항 지역 폭격에도 불구하고 예배당만 피해를 입지 않은 모습이 뉴욕타임즈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예, 포항 우리 소망교회가 총회 사적지로 지정되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포항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좀 현장으로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항 소망교회는 앞으로 포항시와 연계해 지역의 대표적인 기독교 사적으로서 옛 포항제일교회 터를 지켜나갈 예정입니다. 전주 양정교회에서 전북 지역 교계 지도자와 목회자를 대상으로 차별금지 법안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지영준 변호사는 지난 6월 29일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한국교회는 물론 사회 전반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반대한다는 기본 정신에는 뜻을 같이 하지만 차별을 막는 것보다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양상을 낳을 수 있다며 차별금지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바르게 알리기 위해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합 전북추진위원회를 조직한다고 밝혔습니다. 간소하게 마련한 추진위원회 정기총회에서는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를 위원회 대표회장으로 위임하고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알리는 동영상 배포와 전문 강사 초청 설명회, 기자회견과 반대 집회 등 사업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제주 서남 기독교 교회협의회 정례회가 서광 서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제주복지교회 김영진 목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주님의 은총을 붙잡고 제주 서남 지역을 섬기는 목회자와 교회가 되자고 강조하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회무 처리를 통해 현안 사업 보고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미자립 개척교회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19일 오전에 전남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돼 21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